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최근 원피스 해적의 세계가 마치 해리포터 세계처럼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텔레파시, 마법, 그리고 영혼을 빼앗아 몸을 차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내 도미 리버시는 영혼을 통제하는 신성한 능력으로 떠올랐으며 록스 디지백조차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미 리버시는 일반적인 능력과 달리 자아, 기억,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태어난 땅 사이의 깊은 관계를 반영하는 철학적인 저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뒤집어 선한 사람을 악하게, 평범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거나 심지어 혈통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힘입니다. 원피스 세계에서 모든 생물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공간에 연결된 정신적 에너지의 형태인 목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미 리버시의 반전의 힘이 발동되면 절대적인 공명이 일어나 피해자의 진정한 본체가 자기 자신을 반사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올바른 빛의 각도에서만 실제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미 리버시는 기억의 빛과 혈통이 태어난 곳과 동조될 때만 영혼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로 인해 도미 리버시가 운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왔을 때만 온전히 발휘되는 능력이죠. 만약 이미 정말 이 힘을 쥐고 있다면 어떤 캐릭터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것은 더 이상 기억의 여정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키가 지상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저주받은 왕자는 에스트리다 왕비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엘바프의 최종 보스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저주받은 왕자 로키의 수많은 악명 높은 전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중 로키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범죄는 엘바프의 국왕이자 자신의 친아버지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엘바프의 악당이며 붉은 머리 샹크스에게 패배하기 전 현상금이 26억 베리에 달하는 괴물이라고 즉시 믿게 되었습니다. 6년 전 로키는 샹크스가 사왕 중 하나가 되어 명성의 정점에 오르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루피가 그와 싸우고 그를 물리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는 독자들이 태세를 전환할 틈도 없이 로키가 세계 정부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로 고결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가 하루왕을 살해한 데에는 또 다른 깊은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이 나타나고 임 또한 고의 몸을 빼앗아 강림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8번 나무줄기로 쏠렸고 모두가 최종 보스가 여기 있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다 작가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로키를 악당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가 그의 누명을 벗기고 다른 상대로 관심을 돌리게 한 뒤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로키는 여전히 루피가 엘바프에서 쓰러뜨려야 할 주요 상대입니다. 왜냐고요? 임은 적어도 현 시점의 루피에 비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어떻게 6명의 전설의 해적들을 상대했는지 보셨을 겁니다. 전성기의 록스 디지백, 해적왕, 해군의 영웅,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까지 모두가 그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피에게 반격할 기회가 있을까요? 니카의 힘으로요? 그렇다면 과거에 그 힘을 소유했던 조이보이도 실패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루피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반격은 아마 울음을 터뜨리는 것뿐일 겁니다. 따라서 임을 이 싸움에서 제외시킬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나왔습니다. 임은 최신 1163화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에리스와 티치를 해치지 말라고 하자. 임은 내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내 가족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그들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장기말로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그 기준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 말은 로키가 증오,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미 그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아 명계로 던져지고 그 후에는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자라면서 로키는 말썽을 피우고 심지어 이었던 외삼촌을 살해하는 것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속 공허함은 결코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멀리하고 하이루딘을 인정했습니다. 로키는 점점 더 극단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증오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은 과거 지백에게 그랬던 것처럼 로키를 선동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이 악마로 변해 죽었습니다. 로키의 우상이었던 록스 디지백은 갓벨리에서 악마가 되었습니다. 로키의 아버지 하랄드 역시 비슷한 처지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병사들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로키가 진심으로 아꼈던 두 사람이 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만약 임이 도발적인 말로 로키에게 아버지와 우상, 록스 디지백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면 로키가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의지가 흔들리면 그것이 록스나 하랄드처럼 강하더라도 임에게 조종당할 것입니다. 엘바프는 거인족의 고향이며 힘과 명예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곳은 정의와 사악한 생각의 전쟁터가 되기 쉽습니다. 이는 이미 통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항상 조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거인족이 가장 존경하는 신인 니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니카를 해방의 전사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니카를 파괴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엘바프의 왕자 로키는 북유럽 신화의 교활한 신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로키라는 이름은 그의 영혼이 뒤틀려 거대한 힘을 가졌지만 이성은 없는 악마 같은 존재, 즉 임을 섬기는 살아있는 무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가 엘바프가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이 밝혀지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는 더욱 합리적입니다. 악마로 변한 로키가 해방의 영웅들과 맞서는 것은 완벽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은 루피가 임과 맞서기 전 마지막 교훈으로 간주됩니다. 엘바프에서의 전투는 마리조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정적인 전투의 초안과 같습니다. 가바는 신의 기사단이 불멸이 아니기 때문에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는 것이 회복 능력을 억제하는 열쇠라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가바는 소머스의 회복 과정을 늦췄을 뿐 그를 완전히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지백은 악마화된 데비 가문의 많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회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루피는 그 수준, 즉 록스 디지백의 수준이자 해적왕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폐왕색 패기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 수준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또한 로키에게 걸린 도미 리버시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나중에 다른 악마화된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기는 악마화된 인간을 파괴할 뿐이지만 루피는 능력으로 능력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는 오직 사람 열매 모델 니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루피의 기어 핍스는 아직 미완성 버전일 뿐입니다. 그는 엘바프에서 그것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조이보이의 폐왕색 패기가 담긴 밧줄이 그들을 구해줄 일이 없기 때문에 에그헤드에서와 같은 행운은 없을 것입니다. 루피는 스스로 악마 형태의 로키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로키의 악마의 열매는 루피와의 전투에서 소개될 것이고 기어 핍스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백이나 하랄드와 달리 로키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루피가 그를 구출하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지상세계에서 루피와 로키 사이의 생사를 건 전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피와 로키는 이무의 더러운 기술인 도미리버시를 완벽히 파괴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